네, 안녕하세요. 시와병원을 소개합니다. 시와라디오 DJ 김세희입니다. 오늘은 시와라디오 마지막 시간인데요.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의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시와병원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은 왠지 어깨를 좀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네, 바로 좀 소개해 드릴게요. 세희님 안녕하세요. 몇 년 전 제 고등학교 친구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얼마 전 동창회에서 매우 건강한 모습의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뇌졸중 후유증이 있었지만 꾸준한 재활치료와 인고의 노력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재활이란 긴 터널을 이겨낸 제 친구가 참 고맙고 멋있었어요. 재활치료로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 청취자분들이 이 사연을 듣고 더 힘내셨으면 합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재활치료는 뭔가 정말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하셨다니 정말 장하십니다. 저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시와라디오 마지막 시간, 오늘은 시와병원의 재활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재활센터에 대한 정보는 물론 이 재활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재활의학과 김희재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와병원 재활센터 김희재 과장입니다. 우리 시와라디오의 감초 같은 역할이죠. 네, PI실 김영진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PI실장 김영진입니다. 네, 이제 좀 적응할까 하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실장님 아쉽지 않으세요? 네, 몹시 아쉽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자리가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속되는 시와병원 라디오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저 불러주시나요? 네, 물론이죠. 그럼 제가 좀 기다리고 있을게요, 실장님. 네, 오늘은 이 재활의학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재활의학과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재활치료 영역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뇌졸중 환자, 그런 환자들을 포함한 중추신경계 환자뿐 아니라 팔저림, 손저림과 같은 이제 말초신경계 환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목 통증, 허리 통증 이런 근골격계 환자들까지 다 포함하여 치료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연에서도 이 꾸준한 재활치료로 뇌졸중 후유증을 극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뇌졸중과 재활치료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뇌졸중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양상이 좀 달라집니다.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은 운동신경 또는 감각신경을 침범했을 때 나타나는 이제 보행장애 또는 근력 감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삼키기가 힘들다든지 또는 인지의 문제 또는 말이 안 된다든지 또는 그거와 조금 다른 정신개정 문제들 우울감 또는 통증 이런 것까지 다 같이 올 수 있어서 재활치료가 중재가 되어서 치료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재활치료 어떤 방식으로 치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한번 손상된 뇌 조직이 스스로 재생이 되는 것 자체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접 또는 이제 원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 뇌 안에 다른 조직들의 새로운 연결망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소실된 기능을 보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 재활치료는 이 신경 가소성을 통해서 뇌 기능의 회복의 핵심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증진시키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재활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병원에서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재활치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모든 치료가 골든타임이 중요하듯이 재활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운동기능 같은 경우에 처음 이제 뇌졸중이 발생하고 손상이 발생한 3개월 내에 가장 빠르게 이제 신경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3에서 6개월에는 그거보다 좀 더 더디게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개월 이후에도 한 12개월까지는 훨씬 더 미미하게 이제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이후에도 환자분의 노력이나 그 다음에 보호자분의 이제 지극한 이제 정성이 또 있어지고, 네, 그다음에 재활 치료가 또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꽤나 많은 부분까지 이제 재활 영역에서 회복이 될 수 있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이 골든 타임 안에 재활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활치료에 있어서 골든타임은 3개월, 그리고 좀 길게 보면 6개월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3개월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활치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우리 시화병원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의 시흥 내에서는 불가능했던 이제 급성기 환자의 치료가 종료된 후 재활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급성기 초기부터 바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급성기 환자들이 만성기로 넘어가서 이제 타 지역으로 재활치료를 하러 가는 그런 불편감들이 없어지게 되었고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시화병원의 자랑은 빨리빨리와 다 한다는 거죠. 원스톱. 네, 그렇습니다. 저 시화병원 취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용을 다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인식이 치료가 끝난 후에 재활치료를 한다라고 하는데 시화병원이 이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진행을 하는군요. 네, 그렇다면 재활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 예를 들어 뇌졸중 재활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신경학적 안정이 이제 확보가 되면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의료진과 함께 운동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또는 언어치료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포괄적으로 팀 접근 방식을 통해서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이제 전 분야에 걸쳐서 치료가 들어가는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아마도 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그 환자를 도와주는 가족들의 노력들이 헌신적인 노력들이 또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의료진들의 뭐 스킬, 또 이 환자와 가족들의 의지, 그쵸? 정성,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 같습니다. 시화병원 재활센터만의 강점이나 요 특화된 부분이 있다면 자랑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화병원 재활센터는 우선 최신의 장비 또는 시설 이런 대학병원 수준의 숙련된 치료사분들을 다 보유하고 또 갖추고 있는 최고의 재활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에 이제 시흥 내에서는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다른 과들과 다학제 간 협진을 통해서 환자에게 최적의 또는 최고의 재활 치료를 접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과 실장님 오늘 함께 했는데 함께 하신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환자분 또는 보호자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셔서 제가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의 병도 치료해주지만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화병원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화라디오 11.29MHz 시화병원을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병원과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는 게 물론 최선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삶의 위기는 갑자기 찾아오죠. 이 위기의 순간 혼자가 아니라 시화병원과 같은 든든한 이웃이 있다는 것 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동안 시화라디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함께한 DJ 김세희였습니다.